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도심의 부족한 공급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내세운 3080 플러스. 자, 지난 이사 대책인데, 자, 후보지가 3월 31일에 1차 발표가 되고 6월 23일, 거의 이제 3달이 좀 안 됐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벌써 5차 후보지가 선정 발표가 돼서 오늘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서울 한 군데, 그리고 부천, 경기 부천시 5군데 해서 총 6군데가 선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인지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진행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이 사유재산권 침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얘기가 많았던 것이 이 우선공급권도 문제가 많았고 2월 5일부터는 청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러면서 바로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로 알려드렸습니다만, 이제 6월 28일 국회 의결 1 이전까지만 등기가 완료되면 괜찮다, 이 얘기 했었죠. 현금청산 피하는 법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좀 늦었죠. 등기 완료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잔금 치르면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참여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비지구 지정 요건이 주민동의 10%잖아요. 자, 46군데가 4차 동안 발표가 됐는데 이 후보지 중에 21군데가 10%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되죠. 당연히 10%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본지구 지정 요건이 이제 3분의 2 동의를 초과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래서 68% 모으자 해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지역들 있었죠. 근데 벌써 4군데가, 지금 1차 후보지, 보시게 되면, 증산사구역 해제 지역이죠. 수색 14구역, 그리고 불광 근린공원 인근, 그리고 쌍문역 동측, 이렇게 4군데나 3분의 2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이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이제 지자체 협의만 남은 거죠. 지자체 협의해서 이제 법 시행이 되는 게 9월이에요. 이때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9월 법 시행 즉시 예비지구로 지정을 바로 하고, 지금은 제도화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지정하고 바로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을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내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이제 23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착공의 일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모으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지역에 이제는 진입이 어렵다, 팔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지 6군데 보기 전에요. 자, 지금 6월 23일 기점으로 5차까지 발표가 됐는데, 본 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 3분의 2 초과한 지역 4군데가 있다고 했죠. 거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제도화돼서 시행되게 되면 시범사업격으로 돌아갈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4군데가. 자, 보면 증산 4구역, 여기는 4,200여 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 자리고요. 공공주도 사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 수색 14구역, 여기입니다. 이 지역, 이 두 지역이 벌써 본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 증산 4구역은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일몰제로 해제가 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고, 자, 증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빠르게 동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지역에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개발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빠른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14구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빠른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두 지역 모두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정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역 가볼게요. 세 번째도 예, 같은 은평구에서 나옵니다. 쭉 역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 보면 연신내역 보이시죠? 연신내역에서 이쪽으로 보게 되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불광근린공원 이 연천초등학교 보이시죠? 여기 좌측부 은평구립도서관 상측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되겠고요. 자, 이곳 주변에 보면 자, 여신내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다 할 아파트가 없죠. 여긴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다 빌라들이죠. 아파트 값이. 근데 여기에 이제 신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GTX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 시공사가 일반 시공사가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봐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아무래도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민간 시공사가 쉽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추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문제겠죠. 지금은 그냥 뭐 하이엔드나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사업성이 좋죠. 이런 공공주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주변이 조심할 게 있어요. 일단 연신내역 주변에는요, 이렇게 빌라가 많다 보니까 아무데나 뭐 다 재개발 된다고 하면서 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납니다. 이 동네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지역은 이제 은평구가 이제 세 군데였고요. 하나가 어디죠? 바로 이제 쌍문이죠. 쌍문. 쌍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쌍문역은 서측과 동측이 후보지로 발표가 되었는데 동측이 3분의 2 초과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입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쪽 라인이거든요. 창북 중 창동고 옆에 라인.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으로 해서 되는데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500여 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쪽이 신도봉중학교 윗라인 있죠. 여기가 오히려 이제 요 모양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 1200세대 가까이 돼서 이제 되게 되는데 여기도 동의를 좀 빨리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문역 쪽에도 3분의 2 채웠다. 여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금방 채울 수가 있겠죠.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해서 1차부터 5차 6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분의 2 본지구 지정 요건 채운 데는 4군데고 은평구에 3군데 그리고 여기 쌍문역 옆에 한 군데 이렇게 4군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후보지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1차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1차에서 다 나온 건데 저층주거지에서 특별히 또 은평구에서 이 3개가 나온 것이고 이 도봉은 역세권으로 해서 하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5차 후보지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이 한 군데, 그리고 부천이 5군데, 총 6군데인데, 자, 일단은 이 부천시가 제안한 곳이 총 19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5군데를 발표했는데, 추후에도 이제 입지나 사업성 보고 추가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볼 지역은, 서울의 요건과 서울의 이제 후보지 선정과 경기 지역하고 좀 다르게 본다는 것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이제 노후도를 볼 때 20년 경과된 건축물 수가 서울은 60% 이상인 지역을 저층주거지 대상지로 보는데 경기는 이제 50%로 10%가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역세권을 볼 때도 서울은 35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규정을 하는데 경기 지역은 500m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후보지를 발표할 때 이 경기 인천 지역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자, 그럼 오늘 후보지 한번 볼게요. 자,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 저층주거지입니다. 이쪽 주변 여기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저층주거지 굉장히 많죠.
일종 그 주거지역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한데, 자, 여기가 그나마 나은 자리죠. 자,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 2013년 4월 해제된 이후에 장기간 정체된 지역으로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 개발형 문화, 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서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도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지 보면 이쪽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가 홍제역이고요. 홍제역이고 이쪽 라인 오시면은 여기에 홍제천을 따라서 저층주거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쪽 라인으로 해서 고은산 밑에 하단 부위에 위치가 돼 있고요. 이쪽 라인을 서대문구 신주거지로 개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까요, 한번? 자, 여기에 바로 이제 뒤에 산지 있고 하니까 조용해서, 이렇게 저층 그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노후도의 이 지역은 아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쪽 라인으로 지금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된 겁니다. 자, 나머지 부천 지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공급이 중요한 상태니까 서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데 이게 민간 정비와 대비했을 때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메리트가 좋아야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부각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을 껴놓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비교를 해보니까 용도 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이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일반 민간 정비 사업 추진 대비했을 때 용적률이 평균 65%가 더 늘어난다. 늘어난다고 나타났고, 또 공급 세대 자체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다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구역별로 봤을 때 한 29% 정도가 29%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냥 민간 정비 사업하는 것보다 29%가 증가한다, 세대수가. 게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이 이제 토지주죠. 토지주의 경우에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이만큼 이제 증가하잖아요. 420세대 뭐 증가한다고 써져 있잖아요. 증가하면서 사업성 개선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 우선 공급권의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62%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싸게 내가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차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익이. 그래서 토지주 수익률도 이제 우선 공급권 외에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21% 향상이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서 3080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제가 자료로 다 올려드릴 거긴 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웃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누구나에게 다 좋은 그런 사업 모델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이 도심 내 공공주택을 크게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토지주들도 새로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또 나머지 차익 부분도 수익률로 크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전략 중 하나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요 내용 중에서 좀 빠진 게 민간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성 보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담보가 돼야 어차피 우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민간 시공사지 이제 공기업이 아예 시공을 맡아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동의 다 맞고 막상 이제 진입하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또 발현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옥신각신이 안 되죠. 그때는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 모델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 5차 후보지 발표 내용을 보고요. 어느 지역인지 지도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지난 4차까지의 법정 그 요건, 그러니까 지구지정, 본 지구지정 요건을 이미 채운 지역들 4군데가 어딘지 지도를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면 놀라운부동산 전용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